지난 시간 우리는 세계 최강의 영국에 맞서 싸운 민병연합군의 위대한 승리를 보았습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에 대한 열망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뜨거운 열망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나라를 꿈꿨던 사람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통일 역사에서 길을 묻다. 오늘은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왔으며 그들은 무엇을 이루어냈는지 새로운 인종과 미국화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미국 탄생 이야기 제3편, 새로운 인종의 탄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란 이름은 사실 16세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의 탐험가이자 지도학자인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은 1497년부터 1503년까지 신대륙을 여러 번 항해합니다. 베스푸치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신세계란 책을 쓰는데 1507년에 독일의 지도학자인 마르틴 발트제 윌러는 세계 지도를 만들면서 신세계를 발견한 아메리고의 이름을 따 이 땅을 아메리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신세계에는 어떤 사람들이 건너갔을까요? 1607년 버지니아 제임스 강에 105명의 사람들을 태운 배가 도착합니다. 이 배는 영국 국왕 제임스 1세가 식민지 사업 건설을 위해 인가를 내준 런던 주식회사의 배였습니다. 선원을 포함해서 상류사회 신사도 있었지만 대부분 가난한 빈농과 죄인들이 주를 이루었죠. 이들은 이 새로운 땅에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제임스 강을 거슬러 어느 좋은 땅에 자리를 잡고 이곳을 제임스타운이라 명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북아메리카 최초의 영국 식민지가 되겠습니다. 어렵게 자리는 잡았지만 먹고 사는 일이 그리 쉽지 않았죠. 제임스타운은 원주민이었던 인디언의 습격을 받지 않으려고 선택한 지형인데, 아니 이게 무엇이다냐? 조수가 강하고 습지에다가 음료에는 염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고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버텼는디 진짜 후달리는 건 말라리아와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냥 절망의 나날이었죠. 정착한 지 불과 반년 만에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이주민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인간은 강하다고 하죠. 대단한 인물이 짜잔 하고 나타납니다. 이 인물이 누구냐? 존 롤프라는 사람인데 그가 인디언의 딸 포카혼타스와 결혼을 합니다. 사랑을 했는지 살기 위한 선택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장인 어른인 인디언 추장에게 담배를 선물 받습니다. 옥수수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담배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존 롤프는 담배 재배를 성공시키고 담배는 버지니아 식민지의 전략적 수출 작물이 됩니다. 담배 소비량이 높아짐에 따라 영국과 스페인 사이의 무역 수지에 크게 영향을 행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장가 잘 가서 여럿 목숨 살려낸 격이죠. 1600년대부터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북아메리카로 이주합니다. 새로운 땅에 대한 희망과 의욕이 넘쳤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약 100년간 영국에서만 70만 명이 이주했는데 과연 이 초기 이민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상식적으로 태어나고 자라온 땅을 벗어난다는 것, 이것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전혀 득이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정치적 억압을 피해서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뭐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었죠. 1620년과 1635년 사이의 영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농사는 흉년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죠. 게다가 산업혁명으로 섬유 산업이 각광받으니 당시 지주들은 농장을 폐쇄하고 양모를 만들기 위해 양을 길러댑니다. 일자리를 잃은 지주들 갈 곳은 어디죠? 바로 신대륙이었죠. 일자리를 잃은 농부들 갈 곳은 어디죠? 바로 신대륙이었던 거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가장 가난한 섬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인들이 정착민 중 75%를 차지했고 1650년과 1780년 사이 이주한 유럽인들 가운데 약 절반 이상이 노예들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버지니아 카제트 판매 광고글을 보겠습니다.
지금 막 도착한 139명의 남자, 여자, 그리고 소년들, 대장장이들, 벽돌공들, 미장장이들, 제화공들, 유리공 1명, 재단사 1명, 인쇄공 1명, 재봉공 1명. 이들은 자신을 팔아 스스로 노예 상태가 된 잃을 것도 갈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모여 만든 새로운 땅 미국은 어떤 과정을 통해 신생 국가가 되었는지 프랑스인 크레브 콰르가 미국 독립전쟁이 한창이던 때 미국 농부의 편지라는 글을 작성합니다. 미국 사회 실상을 서간 형식으로 묘사한 이 글을 보면 미국화의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온 가난한 이주민들이 자신이 무일푼으로 살던 나라에 무슨 애착이 있을까요? 그 나라 말을 알고 자기처럼 가난한 친척 몇 명에 대한 애정이 그와 그 나라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입니다. 현재 그의 나라는 땅, 빵, 보호, 지위를 주는 곳입니다. 먹을 것을 주고 보호해 준다는 얘기죠. 빵이 있는 곳에 조국이 있다. 이것이 모든 이민자들의 기본 정신입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 미국에서는 각종 국적을 지닌 개인이 모여 하나의 새로운 인종으로 거듭납니다. 앞서 말했듯 다양한 계층, 부류, 인종이 모인 나라, 그게 바로 미국이란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인종이 모인 나라가 미국인 거죠. 이들이 노동으로 거둬들이는 풍요로운 수확은 모든 이들의 식량이 되고 의복이 됩니다.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는 나라, 그게 미국이란 겁니다. 조금이라도 전제 군주나 유복한 신부, 강대한 영주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평등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 하나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종교적 자유와 생존을 위해 자신의 운명을 걸고 가난과 질병과 맞선 사람들, 이들이 새로운 인종으로 거듭나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과정, 이것이 바로 신생국가 미국화의 모습입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